자, 안녕하세요. 오천조 TV입니다. 도로 탐구 1편에서 3편까지 제가 편성을 해서 맹지 탈출하는 방법, 그리고 현황 도로로 집 짓는 방법과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이라든지 그 시기, 여기에 대한 좀 알아보고요. 또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의 차이, 이런 것들, 또 국어를 활용해서 어, 건축 허가를 받아내는 거, 기타 여러 가지 도로에 관련한 이런 사안을 1편에서 3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K 리서치 경매학원과 저희들은 낙찰, 입찰,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해드리는 매수 대리 회사입니다. 오늘은 도로 기본 개념을 먼저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도로법상의 도로를 한번 보시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한 후에 도로로 고시된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입니다. 우리가 공로 같으면 공로는 토지의 주인이 국가나 지자체고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공로라고 하죠. 공로. 그 다음에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등급 순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도로관리대장 등 재확인은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셔야 되는 게, 도로관리대장의 열람의 권한은 담당 공무원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도로대장에 등재되어져 있다면, 현황도로가 도로대장에 등재되어져 있다면 현황도로의 주인의 사용 승인 없이도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일반인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관리대장을 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 외에는 없다라는 거. 전화로 문의하시면 고시 참조하라고만 얘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 한번 하셔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도로의 영역은 도로법과 도로 지목이 있는 지적법, 건축법상의 도로와 건축해서 개인 소유의 사도가 있고, 또 묵시적으로 타인 땅을 이용한 현황도로가 있고, 민법에 의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너비 종류, 우리가 감정평가서 이렇게 보시면 소로 3류, 뭐 소로 2류 이렇게 나옵니다. 소로 도로 폭이 3m에서 8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로 3류 하면 1차선 도로를 얘기하고, 소로 2류 하면 2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로 1류 하면 2차선 도로와 옆에 통행할 수 있는, 주차를 해도 양방에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뭐 광로 2류, 중로 2류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서 보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국토법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로서 사도 설치 시에 지목이나 주인과 관계없이 토지주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13년 3월 이전의 사도 대장에 기록 관리되지 않는 통로는 토지주의 사용 승인에 의한 도로인지 사용 승낙 없이 사용하는 통로인지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현재의 상태로 사용은 문제없으나 새로운 건축 허가 시에 사용 승낙을 받아올 것을 주문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는 현황 통로를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해도 된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법에 의한 사도 조례를 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역에 여기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이런 게 궁금하실 때는 그 지역의 관할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지자체마다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 사유지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은 지자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개별 현황을 잘 분석해서 허가 담당자를 설득해서 허가를 받아내야 된다. 또 하나 이렇게 판례를 보시면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가 아닌 현황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은 두 가지인데, 현황 도로가 건축법 구조, 너비 기준에 맞는지 여부와 현황 도로의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로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의 사용권이란 것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거나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말하는데, 그 현황 도로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해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면 도로관리 대장이 없어도 그 현황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됩니다. 자, 대법원 이 판례를 보시면 막다른 도로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도로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하며, 특히 도로 대장은 도로를 지정하고 난 다음 작성 비치 의무가 지어져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등을 기재한 도로 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도로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건축법의 도로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대법원 87루의 10365 판례는 도로 대장이 작성 또는 비치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담당 공무원이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 기준,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예외 기준을 한번 보시면 5,000평방미터 미만은 도로 4m를 확보해야 되고, 5,000에서 3만 평방미터 미만은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를 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예외 기준을 보시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한 농업, 어업, 임업 시설과 1,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생 1종, 음식점은 건생 2종이죠. 뭐 휴게소, 뭐 음료수 파는 곳, 판매점 이런 거 건생 1종은 단독 1종과 단독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그래서 이 예 규정을 한번 보시고 후편에서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4m가 안 되더라도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축을 위한 기본 대지 10% 미만만 확장하는 경우, 정축을 위해서 기본 대지의 10% 안쪽만 확장할 경우에도 이 도로 규정에 예외가 된다. 또는 정개축하는 범위, 이런 것들은 기존의 도로 범위, 도로폭 범위나 이런 것에 예외 규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보시면 91년도 제정했을 때 면도, 읍면사무소 면, 리도 농도 구분을 군수가 국가의 재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설치한 후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고시했습니다. 이런 것이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업 미만의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것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2008년도 3월경에 업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 44조, 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업 미만의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도로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업 미만의 지역이라 하여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축 담당자가 건축법상의 도로를 요구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읍면 사무소의 읍 다음에 면이고 면 다음에 리입니다. 리는 동하고 같죠. 그래서 읍 미만의 면 단위의 도로는 건축법 개정해서 도로에 대해서 예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황 도로를 보시면 건축법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해서 진입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서 현황은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지목은 전답이나 다른 것일 경우에 토지 사용의 목적이 변경되어서 토지주가 지적과에 지목 변경 신청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예전의 토지 전답 과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현재는 가셔보면 도로로 사용 중일 경우에 우리가 현황 도로라고 얘기합니다.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면 농지과에 농지 전용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건축가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 준공하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건축물 관리 대장을 토지주가 지적과에 제출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지만 토지주가 지적과에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과에서는 대지이지만 지적과에서는 그대로 농지로 분류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목과 현황이 다를 수 있겠죠. 자, 건축법상 도로와 지목상의 도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 조건은 지목이나 토지주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지금 여기에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이 건축법에서의 도로입니다. 자동차만 갈 수 있다라든지 사람만 갈 수 있으면 건축법상에서의 도로가 아닙니다. 지적도에 있는 지목이 도로라고 해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도로는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법상에 여기 도가 있는데 지적법상에 도로로 명시되어져 있는데 현황에 가보면 이렇게 논둑으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자동차나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지적법상의 도로라고 해도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로 사용한 적이 있어서 지목이 도로 되어져 있으나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도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다면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니지만 현황이 자동차와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특수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현황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지적도에도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민 사용 편의를 위해서 이미 포장을 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는 공장 내의 도로라든지 공원 내의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인데 도로법 적용을 받습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고속도로는 그래서 건축 허가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다른 규정에 따라서 건축되었지만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 그대로입니다. 자, 도로와 통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는 국토법, 사도법, 도로법, 기타 법률로 정해진 것이지만 통로는 이와 절차 관계없이 사실상의 통행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통로입니다. 통로. 건축법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사람과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의 도로이므로 통로도 요건만 갖추면 건축법상의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해 주어도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필요한 도로인지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인지 구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간단하게 도로의 기본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필수적으로 다들 하기 때문에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천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